아토피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양약 없이 확실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 박사 김조영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심한 아토피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등에 알레르기 검사를 다 받아보면서 정말 눈물도 펑펑 흘려보기도 하고요. 양약도 수도 없이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모님과 한의원에 가게 되었고요. 음식을 조절하고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아토피가 말끔히 나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 덕일까요? 지금도 많은 피부병, 아토피, 건선, 지루성 두피염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셨듯 이 환자분의 피부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고요.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팔, 다리와 얼굴에 아토피가 심했고요. 아토피로 인한 스트레스 맥이 굉장히 강하게 잡혔습니다. 나름 음식 조절도 하시고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등 양약을 복용하시고 발라보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셨지만 수년째 낫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토피가 낫지 않아서 고민하시던 차에 지인 소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피부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열독이죠.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고 공기를 마시며 몸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기에 먹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또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 몸도 오염되고 나빠지게 됩니다. 인체는 이러한 오염을 간에서 해독하고 대변과 소변, 땀으로 해독한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노폐물 배출의 주된 통로는 대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비나 설사 등 대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할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과 땀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고도 독소가 체내에 머물게 될 경우도 있겠죠. 그 독소가 내장으로 가면 위염, 대장염, 췌장염, 신장염 등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로 가면 각종 피부병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토피성 피부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병의 원인은 안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체내 노폐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각 환자분의 피부의 온도, 습도에 따라 아토피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핵심 포인트는 체내 열독 배출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체내 열독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식치요법, 그리고 약침요법, 마지막으로 한약요법입니다. 우선 식치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치요법이란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환자분은 오랜 세월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유제품, 술을 즐기셨습니다. 우선 인스턴트 식품은 반드시 끊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다 튀김 음식입니다. 튀겼다는 것은 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체질과 상관없이 몸속에 열독이 쌓이게 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반드시 끊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소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류는 환자분의 체질에 맞게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수육은 드셔도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유제품은 우유, 치즈, 버터 등을 끊어야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역시 열량이 과하여 몸속에 열독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환자분들께는 이 우유나 유제품이 장내 트러블을 일으키고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아토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은 맥주 한 잔은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견과류, 현미를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열독을 배출시키는데 유리하도록 몸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약침요법과 한약요법인데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치료 계획을 짜기 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몸을 진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단이 왜 중요할까요?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도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꼼꼼하게 문진하고 진맥하고 혈을 보고 피부 환부를 보아서 환자분이 현재 실증인지 허증인지를 파악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실증이란 무언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노폐물 등이 몸속에 꽉 차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허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오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많이 썼더니 어깨 근육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고 염증이 생긴 경우는 실증으로 인한 통증이고, 어깨를 많이 썼는데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근육이 굳고 차가워지는 경우는 허증으로 인한 어깨 통증입니다. 이러한 실증과 허증은 환부에 발적이 심한지,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중간에 기타 어떤 약물을 섭취했고 발랐는지, 체력은 어떠한지, 추위나 더위 중 어떤 것을 많이 타는지, 맥과 혀 상태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환부의 위치를 파악하여서 어느 경락과 장부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합니다. 체질도 파악하고요. 이 환자분의 몸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기전을 갖고 돌아가는지도 파악합니다. 이 환자분은 상체에 열이 많고 하체가 빈약한 소양인이었습니다. 저는 약해진 신장, 간, 심장과 혈액을 보강해 드리고 폐와 위장에 열을 식혀드리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체에 아토피가 생긴 부위에는 꾸준하게 염증을 식혀드리는 약침을 놓아드렸습니다. 침 치료로는 사암침을 놔드려서 심장과 간, 심장을 보강하고 폐와 위장, 췌장을 식혀드렸습니다. 한약은 환자분께 맞는 소양인 양격 산화탕을 가감해서 심장과 간, 신장은 보강해드리고 폐와 위장, 췌장의 열은 식혀드리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치료받으시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환자분은 중간에 열독이 배출되며 여러 번 뒤집어지기도 하셨지만 현재는 깨끗하게 완치되셨습니다. 최근 들어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셨다는데요. 그 지인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많이 좋아졌구나도 아니고, 와, 피부가 너무 좋아서 부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어린 시절 아토피로 고생해본 사람으로서 아토피가 완치되었을 때 환자분의 행복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아토피 치료가 잘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약 없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토피 치료의 핵심인 체내 열독, 한약에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세 가지, 식지요법, 약침요법, 한약요법, 마지막으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아토피, 원인을 알고 제대로 치료한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아토피를 치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